시력 교정 수술은 SNU 안과, 백내장 수술도 SNU 안과.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신 분들, 그동안 불편했던 안경은 시원하게 벗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스마트폰을 보거나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볼 때, 책을 읽을 때 결국 다시 돋보기를 찾게 되시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일반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죠.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가진 광학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눈에 있던 자연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 스스로 두께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새로 넣은 인공수정체는 스스로 두께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진과 상담받으실 때 이런 안내를 무조건 같이 드립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을 한 곳에만 고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돋보기를 찾게 되는 거죠. 대신에 먼 거리는 빛 번짐 없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 곳을 잘 보는 것도 좋지만 60cm, 80cm 거리에 있는 작업도 많이 하시죠. 운전대를 잡고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을 확인할 때, 주방에서 도마 위에 야채를 썰 때, 혹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등 중간거리 시야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초점 심도를 길게 늘린 프리미엄 연속 초점 렌즈입니다. 일반 렌즈가 빛을 하나의 날카로운 점으로 맺히게 한다면 이 렌즈는 빛이 맺히는 공간 자체를 앞뒤로 길쭉한 선이나 관 모양으로 쭉 늘려주게 됩니다. 빛이 손실되는 일 없이 초점이 맞는 구간 자체를 넓혀주기 때문에 멀리 있는 표지판은 물론이고 60cm, 80cm 앞에 내비게이션이나 주방 도마까지 돋보기 없이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간에는 어떨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동공이 커지면 주변부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변으로 거대한 탈무리가 지고 빛이 번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노화되면 우리의 각막은 형태가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렌즈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들이 정상보다 더 심하게 꺾이면서 구면수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구면수차까지 보정하기 위해 비구면 형태로 렌즈가 설계된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구면 렌즈랑 가장자리로 갈수록 둥근 정도를 아주 미세하게 다듬어서 렌즈 자체에서 빛이 꺾이는 각도를 반대로 조절해 주도록 만든 겁니다. 왜곡이 보정되면서 시야가 깔끔해지는 원리이죠.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느끼시는 시야의 선명도, 대비감도 역시 좋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여전히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가 제일 좋은 거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답합니다. 다초점 렌즈 표면을 보면 회절링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톱니바퀴 모양의 띠가 수개에서 십수개까지 깎여 있습니다. 렌즈사마다 목표로 정해놓은 초점거리의 빛을 모이기 위해서인데요. 빛이 이 울퉁불퉁한 표면에 부딪히면서 멀리, 중간, 가까이로 불빛이 나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전체 빛 에너지의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공중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게다가 남은 빛마저 나뉘어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선명도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안개가 살짝 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떨어지는 선명도를 사람에 따라 크게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안경 낀 시야를 100점이라고 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90점짜리 시야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시야가 60점, 70점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수술도 매우 훌륭한 수술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때가 야간 빗길 운전입니다. 밤이 돼서 우리 동공이 커지면 렌즈 가장자리에 있던 고리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때 먼 곳에서 달려오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면 빛이 회절링에 산란되어 퍼져 보이게 되는 거죠. 다초점 렌즈를 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밤마다 거대한 달물이나 눈부심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이유가 구조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처럼 이미 망막신경이 좀 약해지신 고령 환자분들에게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린 건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윤곽을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지셔서 자칫 실내에서 문턱을 못 보고 넘어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단초점 렌즈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연속초점 렌즈를 조금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거의 소실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동공이 커져도 빛이 부딪혀서 흩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야간 운전을 할 때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던 눈부심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단초점의 경우 초점 심도를 늘려놓은 렌즈이기 때문에 단순한 단초점 렌즈보다는 선명도가 아주 약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100% 한 곳으로 모아주는 단초점 렌즈의 힘은 주로 방 안에서 TV를 보시거나 가족들과 소일거리를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동공도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조금 부족한 빛이라도 흩어짐 없이 망막 중심에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환한 시야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의 목적은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렌즈가 부담스러우시다고 수정체만 제거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을 못 보실 겁니다. 원래 있던 수정체를 빼내면 우리 눈은 시력을 잡아두던 꽤 큰 굴절력을 잃게 됩니다. 빛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사물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수정체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 줄 인공 수정체를 내 눈에 딱 맞게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물건이 아니잖아요. 환자분들마다 안구의 길이가 유독 짧거나 긴 분도 계시고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을 하셔서 각막 모양이 살짝 변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숙련된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분께 어떤 렌즈가 가장 잘 맞는지 판단하고 권유드리려면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비싼 렌즈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렌즈가 나에게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각막은 저마다 지문처럼 미세한 굴곡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비대칭적이거든요. 만약 펜타캠이나 OCT 같은 정밀 장비로 각막 지형도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그냥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렌즈 중심과 내 눈의 수축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수술 후에도 시야가 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의 진짜 가치는 비싼 렌즈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의 직업이나 운전 습관, 생활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눈의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병원의 검사 시스템과 의료진의 꼼꼼함에 있는 거죠. 환자분들의 소중한 일상에 가장 밝고 선명한 시야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